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통, 인터넷 그리고 플랫폼을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사진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네네. 실물이 훨씬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보고서를 통해서 진짜 많은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먼저 이 오픈 AI가 지난주 7일에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최신 자신들의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GPT-4였던 버전을 이제 GPT-4 터보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공개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GPT-S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도 다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7일에 공개된 거 이어 9일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GPT 스토어, 그래서 저희가 과거 이제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앱스토어 통해서 여러 가지 앱들이 막 개발자들 통해서 개발되고 했었던 거를 사고 팔고 했었던 마켓처럼 GPT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개인들도 자신이 앱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시겠지만 GPT-4 같은 경우는 뭐를 물어봤을 때 저는 2022년 1월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보는 뭐 이제 모릅니다라고 대답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4월까지 데이터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원래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3,000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300페이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한꺼번에 넣어도 이제 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입력량을 늘렸는데도 비용은 더 줄였다라는 점인데요. 원래는 이제 입력 토큰당 비용, 지금 이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모델 대비해 3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출력 토큰당 비용도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뜨렸다 보니까 성능은 더 좋아지고 더 저렴해졌다. 요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면서 좀 AI 어떤 대중화랄까요? 네. 그걸 이끈 건데 네네.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두꺼운 레포트가 나올 예정이어서 네. 어제도 계속 이제 일을 하느라고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발간되고 나면은 저도 제 거 한번 챗봇 만들어 보려고 유통 쪽으로 해가지고 네, 조금 기획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 이후에도 후기도 네,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리포트에서 이제는 대중화를 또 염두에 네. 두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A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또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 앱스토어 및 뭐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무래도 코딩이었을 건데, 왜냐하면 코딩을 하실 줄 아시는 개발자분들만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자분들의 몸값이 올라갔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GPT-S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자연어로도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 빌더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GPT 스토어를 통해서 또 요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점 자체가 과거 처음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랑 좀 비슷한 그런 기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AI 모멘텀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네이버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 GPT 새로운 2.0 버전을 이제 4분기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코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그 장벽을 높였는데 이번 신제품으로 누구든 뭐 챗봇을 학습시켜서 나만의 그러니까 GPT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그쵸. 보면 좀 가장 호기심과 선뜻 좀 눈길이 가는 나도 그렇죠. 해볼 수 있다라는 니즈를 좀 구현을 했는데 네,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질문들이나 네네. 그러니까 결국 실생활을 이용해야 실적으로도 연결되고 우리가 돈을 쓸 텐데 네네네. 그 플랫폼을 좀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럼 수혜를 받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네. 네이버, 카카오 두 가지 기업에 국한된 거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면 너무 초기고 이제 막 발표가 지난주에 됐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동안에는 뭐 파라미터를 몇억 개를 썼다, 몇천억 개를 썼다, 뭐 이렇게 좀 모델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이런 성능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했었다면은, 맞아요. 예, 그런 거가 좀 주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었다면은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작은 크기의 모델이라도 어떤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그걸 레벨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제공하고 있는 검색, 뭐 커머스 그 외에 뭐 핀테크 등등 모든 콘텐츠 및 이제 서비스에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랑은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기업을 얘기해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서가고 있는 네이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네. 이 3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말씀해주신 AI 관련된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영업이익이 이번 3분기 때는 이제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한 3,60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3,802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서치 플랫폼 쪽이 광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현금을 잘 만들어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반기 때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그때 실적이 좋은데 3분기 때는 추석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해외로 나가시고 이러셔가지고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서치 키워드 쪽 광고가 좀 방어를 해주면서 서치 쪽은 전년 동기보다 조금 상승한 매출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네이버 앱 개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AI 서비스들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 그 상품들에 요거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효율이 높고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들로 좀 광고주들한테 어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커머스 쪽은 포시마크가 이제 올해부터 연결로 붙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자릿수 성장은 다들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포시마크를 제외해도 거의 YOY로 한 8%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보니까 한국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이커머스 판매액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그 네이버 셀러분들이 이제 그 중소 셀러분들도 있고 브랜드 대기업 셀러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례로 들면은 요즘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내향적이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대본을 써준다든지,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그 올릴 때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상세 설명을 작성을 맞아요.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고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키워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효율성, 대중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또 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쵸. 좀 구현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초기다 보니까 당장은 이제 이게 숫자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두 업체 모두 좀 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비용을 많이 줄이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올해 내내 했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비용 딸에서 많이 절감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 좀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 절감 효과로 또 긍정적인 실적을 보고한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유통 쪽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유통 쪽의 3분기 전반적인 실적부터 점검해볼까요? 네, 3분기 실적 너무 좀 슬픈 실적들이었고요. 아시겠지만 금리도 높아져 있고 물가도 맞아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다가 좀 돈이 생기시면 다들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여행으로 많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9월에 편의점, 그러니까 가을에 성수기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나들이가 많다 보니까 패션 성장이 나왔어야 됐는데 다들 출국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8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가 됐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액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항공편이 이제 추석 때 저희도 비쌌던 거랑 똑같이 중국도 중추절 때 항공편이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단체 관광객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투자가 있는 호텔들이 다 좀 투숙률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생각보다는 좀 덜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가 높았던 탓인지 네. 중국 쪽에서도 기대만큼의 또 퍼포먼스가 실적 숫자로 나오지 않아서 유통주가 다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 아래 또 소비단을 보면 GS 리테일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재정비 작업 효과라고 네, 또 네.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어떤 재정비에 대한 효과를 본 겁니까? 회사가 좀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쪽 그 손실이 분기별로 많았을 때는 막 한 400억 정도씩 났었고 네.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 200억 안짝으로 줄여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아예 이쪽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적자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적자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구조적인 그 흐름이긴 한데 내식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슈퍼마켓들, 그러니까 대기업 슈퍼마켓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가시면 아무래도 좀 대량 구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근거리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요새 지금 하이싱글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GS 리테일이 좀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텔 쪽도 같이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쪽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호캉스 수요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뭐 관광객 외에도 이제 마이스라고 해서 보통 뭐 연회나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네이버를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줬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통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